번영한 대한민국. 이전에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일까? 우린 부자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죠. 우리 민족은 상인이나 부자에 대한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몇몇 이름난 부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 후기 부자 임상옥입니다. 그는 의주 만상의 상인으로 아편전쟁으로 신험하던 청나라의 아편 해독제로 알려진 홍삼을 수출해 중국에도 이름이 널리 알린 부자입니다. 그 부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가 정치 권력과 걸맞게 10년 인삼 독점권을 가지고 청나라의 교육을 독점한 점에 착안해 인삼 교역량을 계산하면 어림하여 그의 재산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인삼을 교역했던 1810년경 조선의 인삼 공식 수출액은 1000근 정도였습니다. 물론 밀무역도 있었지만 이때부터 조종의 엄격한 단속이 시작돼 공식 무역이 대세로 자리 잡습니다. 인삼의 국제 가격은 근당 은자 100냥이지만 조선의 홍삼은 단연 천하제일로 조선 홍삼이 청에 가면 대략 은자 1000냥의 가격에 한 근에 거래되었습니다. 1810년부터 인삼의 수출량이 폭증해 1830년경에는 8000근의 홍삼이 수출됩니다. 그의 홍삼 교역은 이것으로 한정됩니다. 그 후 그는 배설길에 오르고 재산을 나누어주며 살게 되니 재산이 모두 흩어져 버렸다고 이야기되니 말입니다. 대략 평균 잡아 3000에서 5000만 냥의 은자를 벌었다 추정되지만 이것 또한 확실치는 않지만 조선 정조 시기 조정의 은자 비축량이 20만 냥이 되질 않았으니 엄청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조선의 부자 중엔 땅 부자가 많습니다. 경주 최부자는 300년간 만석군의 지위를 이어온 가문입니다. 하지만 만석은 은자 10,000냥으로 치던 시대 아무리 쌀농사가 잘 되어도 장사꾼의 재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야 상업을 한 장사꾼, 특히 역관 중에 부자가 유독 많이 보입니다. 그중 이름을 날린 부자가 변승업입니다. 소설 허성전에도 나올 만큼 부자였죠. 조선 후기 부자 변승업은 수만 명에게 빌려준 돈만 50만 냥에 이를 만큼 부자인 역관이었습니다. 역관은 무역을 금하던 조선에서 사신을 따라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무역량은 인삼 80근, 당시 은자로 2000냥이라 기록합니다. 이 인삼을 판 돈으로 조선이 많이 수입했던 털모자, 약재, 비단, 문방구들을 들여와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 또한 죽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탕감해주며 조선 상계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조선시대 드라마 중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장현, 그는 장희빈을 종질녀로 둔 권력과 연이 닿은 거부였습니다. 역사에는 국중거부라며 재산이 많음을 조선왕조실록에까지 기록할 정도이며 명청 사이의 밀무역과 청나라의 집권층과의 돈독한 관계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의 재산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조선 제일 상단인 개성의 송상보다 돈이 많았다는 기록으로 은자 수백만 냥의 재산이 있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럼 최고의 부자는 임상옥일까? 여기에 국제무역을 주도하며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할 재력까지 가진 장보고를 뺄 수 없습니다. 그는 청이진에 군대 1만을 주둔시켜 해상을 장악하고 당나라와 일본, 신라의 바다를 해적들로부터 통제하며 중개무역을 했고 신라에서 청자를 구워 일본과 외국에 팔며 상선들의 통행료와 보호비를 받는 등 중개와 보호무역을 함께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신라방에서는 또한 동남아까지 물건을 중개무역하여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상인 중에 국제무역 상인이 가장 부자이듯 그는 당나라에 신라방을 여러 곳 건설하여 그곳을 거점으로 신라와 외국의 물건, 동남아의 물건을 중개무역하여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외국에 신물이라 일컬어질 만큼 희귀하고 귀한 물건을 독점으로 공급했으며 세계 최초로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주는 선물거래 방식을 도입해 선진화된 금융구조 또한 도입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그의 허락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바다의 제왕, 그리고 아시아 무역을 주도한 엄청난 장사의 귀재였습니다. 중국에선 말합니다. 동방에 누가 인물이 없다고 하는가? 장보고가 있다. 이런 말이 당시에 나올 만큼 그는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이었으며 국제 상인이었습니다. 바다를 지나기 위해선 장보고의 허락이 필요했고 그는 그 바다를 통해 국제적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은 장보고가 쌓은 국제무역의 DNA가 우리를 다시 일깨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